백중 중간에 있다 그래서 백중 1년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백중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백중 12월까지 있는 것 중에서 중간은 6월도 되고 7월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 가운데잖아.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6월 보름에 유두 6월 보름에 유두, 7월 보름에 백중, 100가지 음식이 유두는 동유두 목욕 이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에 목욕을 하는 거야.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양기가 충만한 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서쪽으로 가는 건 훅 가는 물. 똑같이 강이 흘러도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좋은 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동쪽은 해 뜨는데 양명한 거. 그 다음에 서쪽은 음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양, 동,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남북으로 나눌 때도 강남은 물의 남쪽 강의 남쪽은 강의 북쪽은 양.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왜 한양이냐? 한강의 북쪽이라서 한양이다. 단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강이 있을 거예요. 양자가 들어가는 지명에는 전부 강이 있어. 우리 지명에 보면 양자 들어가는 데는 다 강이 있어. 그리고 강 위쪽 도시예요. 강 위쪽 도시. 예, 강 위쪽 도시. 그리고 그렇게 남북으로 구분할 때는 강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양음. 그래서 한강 위쪽은 한양, 한강 남쪽은 한음. 한음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잘 안 써요. 그건 불길하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한음에 살았던 사람이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렇게 그 강남 스타일이에요. 한음이 강남 스타일. 그리고 동서로 나누는 거는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도 동쪽으로 깨달았고 출가도 동쪽으로 해서 출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서쪽으로 열반하실 때는 서쪽으로 보고 열반을 하고 네가 서쪽으로 봤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를 북쪽으로 놨다라고 그러거든요. 북쪽으로 놓고 오른팔을 괸대 그러면 서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심각한 겁니다. 사망보험 이런 거 들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머리는 북쪽,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팔을 괸다 이러면 서쪽입니다. 서쪽. 그래서 출가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동쪽 길한 것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열반하시는 거는 서쪽 해 지는 거랑 이렇게 딱 맞춰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집트 나일강에 보면 나일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되게 재밌는 강이에요. 그렇게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많지 않아. 그런데 그 남북으로 흐르는 강에서 동쪽에는 전부 사람들이 죽어지고 서쪽에 피라미드 군이에요. 그래서 걔네도 동서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서가 있고 자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이거는 농사를 다 끝내고 농사할 수 있는 걸 다 끝내고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죠. 농사라고 하는 게 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라서 재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거의 없어요. 서쪽으로 흐릅니다. 서쪽으로 흘러. 그거는
거의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강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백산맥 때문에 그래요. 태백산맥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보면 태백산맥이 있는데 글로 물이 넘어간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리고 가운데 있으면 양쪽으로 갈리겠는데 태백산맥이 8대2 가르마도 아니고 9대1 가르마 정도를 해놨지.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 찾기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대부분이 동쪽으로 흘러. 그냥 생각해 보면 뭐 황하, 양자강, 우리 서해 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지. 우리도 서해 쪽으로 물이 다 나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 구하기가 생각보다 쉬웠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양기를 충만하게 가지고 양기를 충만하게 가지고 이제 목욕 재개에서 뭔가가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백중이 되면 이때는 7월 보름 정도, 음력 7월 보름 정도 되면 이제 먹을 게 나오기 시작하는 때라서 먹을 게 나올 때 첫 제사를 올린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시조에게 제사를 올리고, 이런, 그러니까 조상 숭배가 있는 데는 뭐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어른한테 올리고, 이런,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사당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승진을 해서 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뭐 할아버지나 이런 분 어른 집안에 계시면 갔다 오면 다 보고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뭐 그냥 되나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예전에는 그런 거 굉장히 뚜렷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보셨던 그런 정도 문화고, 그래서 백중, 그리고 8월 보름 한가위, 8월 보름 한가위.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풍요로울 때니까 그때 이제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백중이 뭐 100가지 음식이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는 뭐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원래 이런 절기 따지는 게 중국 강남 쪽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강남 쪽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올 걸. 이 시기에는 좀 빠르지. 그래서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서 그나마 먹을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지만, 몰라.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때 거의 뭐 잘 안 나왔었는데. 햇살 나오나 이때? 햇살 안 나오죠. 햇살은 8월 보름에도 진짜 좀 특수한 게 나오는 거지 일반으로 확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강남 문화, 중국의 양자강 쪽 문화들을 통해서 24절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은 뭐 계절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7월 보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람분경, 목련경, 긴 얘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건정이라는 부처님 제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인도 불교의 효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어머니주의예요. 어머니주의. 아버지주의가 아니고 어머니주의. 동아시아는 아버지주의.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가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뭐 왕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부터 엄마 때려쳐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 그런 거는 뭐 많이 봤잖아요. 패비운씨 사건 뭐 이런 거, 연산군 뭐 이런 스토리도 내나 그거 아니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 장희빈 뭐 우리가 흔히 듣는 것들. 그래서 그거는 남성의 성씨를 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니까 남성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여성의 성씨를 따는 게 있어요. 엄마 성씨 따는 게 있어요. 사리불 같은 경우도 사리라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도 부르나 니다라는 자예요. 그게 다 모계품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다가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아, 그게 엄마 쪽 따랐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유목문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유목문화가 혈통 중심이 아니고 친한 것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촌이 가까워, 친구가 가까워?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촌하고 친한 친구 이러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 형제가 기본적으로 가깝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혈육이니까. 하지만 형제도 친구만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 싶으면 돈을 꿔보면 돼요. 돈을 꿔보면 돼. 그리고 내가 꿔준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를 꿔줄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친밀도가 나옵니다. 그 친밀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통사회는, 동아시아 전통사회는 무조건 혈연 중심이에요. 그래서 몇 촌 관계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아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그렇게 자꾸 취직을 하고 이러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보증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혈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혈족이 그냥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돈 떼어먹고 도망가더라도 내가 삼촌이면 어쩔 수 없이 서주는 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 제 말이 맞잖아요. 삼촌이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그리고 그 지탄을 다 받는 거야. 그리고 잘못했다가 진짜 배상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런 게 사라졌지만, 그래서 혈족 중심이에요. 무조건 친척이면 이 촌수가 가까우면 무조건 가까워야 돼. 예.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졌죠. 친한 놈이 친한 거지 뭐. 그래서 혈연이냐에서 혈연이 아니고 혈연에서 친밀도로 친밀도로 바뀐 거지. 이게 농경문화고 이게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발주나 맹약 할 때도 그랬고, 그거 다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끼리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원결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간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 보르테, 징기스칸 마누라가 적에게 잡혀갔을 때 상대 남자의 애를 임신해 갖고 오죠. 나중에 징기스칸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그 아들을 대등하게 취급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통 중심이 아니고 친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목문화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목문화는 여자들이 상당히 자유로워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농경문화는 남자가 자유롭고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는 약간 갇혀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여자에 의해서 혈통이 바뀔 확률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근데 유목문화 같이 여자가 자유로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지금 현대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남자가 자유로우면 아버지는 분명한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계속 여자들을 이렇게 옥죄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성의 성씨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자가 DNA를 바꿔버리면 성씨를 계승하는 그게 없어지잖아. 그냥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여자가 바꿔버리면. 근데 유목문화에서는 그걸 큰
문제로 보지 않아요. 성씨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사에서도 나오는 게 공민왕이 취했던 행동이죠. 자기 부인을 자기 쉽게 말해서 호위무사들하고 이렇게 하게 해서 애를 만들고 이거를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었던 특이한 저게 지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씨가 바뀌어버리는데 어차피 부인은 내 혈족은 아니잖아. 내 오누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다른 남자가 들어와 버리면 내 DNA는 없는 거죠. 제로지, 제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게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유목문화 유품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른정이 중요하냐, 안 그러면 뭐 나은정이 중요하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약 파는 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게 현대 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는 이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을지언정 현대 회장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최고 회장. 최고 회장은 못 하잖아. 그건 누가 해요? 그 혈통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그 왕회장에 올라가는 건 더 어려운 거야. 이게 혈통주의예요. 예전에 귀족주의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혈통주의예요, 혈통주의.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떠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도 다 은퇴했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어? 아니죠. 아니죠.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다 넘겨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애플 그러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하는 거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 쪽은 뭐냐?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경영에 막 직접적으로 뭘 참석하느냐? 주주하고 실무자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넘겨준대? 할 만한 사람으로서 가는 거. 이게 유목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내 성씨, 내 DNA가 많이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 같은 경우도 불가능했었던 게, 저희 어렸을 때 불가능했었던 게, 같은 피가 아니면 입양이 불가능하다니까. 원래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입양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장남에게 자식이 없으면 차남의 첫째 아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성씨가 다른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리 손이 귀한 집안이라도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는 입양할 수 없었어요. 다른 피는. 근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잖아. 그냥 다른 피가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달고 재혼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랑 이렇게 했는데 얼마 못 있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시거나 했는데 애가 생겼어. 그러면 그 애를 누가 맡아줬냐면 친정 쪽에서 누군가 맡아줬거나,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맡아줬거나, 다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봤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오빠 자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빠가 그냥 적을 넣어줘 버리는 거지.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성씨를 따라서 되게 이제 좀 이게 연합군이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주냐면 성씨를 바꿀 수 있죠. 맞잖아. 그렇게 재혼하고 이러면 성씨가 다른 게 있으면 너무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다 좀 안 좋게 보는, 그게 안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전통 인식에서는 안 좋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씨를 바꿔주는 거예요. 성씨를 바꿔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성씨를 바꾼다는 건 그거는 전통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성씨를 바꿔, 야, 그 족보 판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예전 어른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호로 자식 이 정도 급이 아닙니다. 저거는 진짜 말을 붙일 수 없는 인간이 아닌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리고 성씨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성씨를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쪽 문화들로 우리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게 합리적이냐 그런 거하고를 따질 거는 안 돼. 이게 합리성이 아니고 문화구조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부일처제가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상 일부일처제를 한 게 얼마 안 됐어.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됐어. 조선시대 때 일부일처제야? 일부일처제를 표방했지. 일부일처 다첩제. 예. 일부일처 다첩제.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일부일처제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간통죄 폐지가 진짜 큰 사건이에요. 간통죄 폐지가 굉장히 큰 사건. 왜 시사하는 바가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근간이 흔들리는 사실은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뀌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인도나 이런 유목 문화에서는 원래부터 여성 모계가 강력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애가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99%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엄마 따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를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동이야, 자동. 자동. 그래서 그게 이제 부계 쪽이고, 지금은 모계 쪽. 그래서 엄마가 그걸 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물론 뭐 엄마가 경제 수단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모계 유풍이 굉장히 강력하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니까 누구 이름을 따서 짓느냐가 그쪽을 계승하겠다는 쪽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인도의 이 모계효 문화를 부각시킨 거는 제가 처음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보면 아버지는 죽여도, 빈비사랑은 죽여도 위제의 부인은 감히 못 죽이고, 그 다음에 살모, 살부, 오역제에 보면 순서가 살모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장경에서도 엄마 구하는 이야기고, 우람분경, 목련경도 엄마 구하는 얘기고, 엄마 찾아서 한 말 얘기 지금 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다 엄마 찾아서 한 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부모운중경. 부모운중경, 말은 부모운중경, 부모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전부 엄마 얘기요. 아빠 얘기는 없어. 시작부터 끝까지 아빠 얘기. 그래서 그 부모운중경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양주동 박사가 작사한 어버이 은혜고, 그게 어버이 은혜가 아니고 원래는 어머니 은혜였었다고.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고 어쩌고 어쩌고 다 엄마 얘기만 나오지 아빠 얘기는 개뿔도 없어. 그거를 나중에 아빠들이 지랄을 해서 어버이날로 바뀌고, 진짜요. 인터넷이나 찾아봐.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양주동 박사 알 정도면 지금 다 연세들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양주동 박사 때는 남성주의, 굉장히 강력한 남성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 모계유풍 때문에 목건년 존자도 엄마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 아무 얘기도 없어. 이게 불교 경전의 특징이야. 지장경에도 봐봐라. 아버지 얘기는 요만큼도 없다. 그게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정반대라는 거지. 이쪽에는 여성주의가 상당히 있는데, 물론 이쪽도 나중에 점점점 남성주의로다가 바뀌어가요. 바뀌어가.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원래부터 남성주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주의였다. 그래서 제사에는 남성들만 참석하고 그 혈통들만, 그 같은 성씨들만 참석하는 걸로,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지위 자체의 기본 지위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게 그게 칠거지약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아주 극단적인 악법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칠거지약이 무슨 대단한 나쁜, 장희빈 사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진 놓고 다트 몇 번 던졌다고 그게 죽을 죄요? 아니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인가?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사실은 이긴 쪽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했는지도 잘 몰라. 그게 잘못일 수는 있지. 사람이 기분이가 나쁠 수는 있는데 그게 사형죄냐고. 그 헌법소원 걸면 지금도 그때는 좀 부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럼 배상을 받을까요? 이랬더니 조선은 망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여성 억압이거든. 여성 억압. 그리고 그거는 있지. 그때 보면 뭐가 있냐면 숙종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손톱은 바짝 깎아야 바짝 깎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지. 그래서 목의 유풍으로 해서 중국은 북의 시족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의 그런 시족제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에서, 제사를 봅시다. 우란분제는 제계예요. 이 제사 아닙니다. 제사 아닙니다. 요 제사에서 부계고 적통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식이 지내고 그 자식이 지내고 그 자식이 지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당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내가 자식을 잃었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6명이 넘어. 6명이 넘어. 열심히 노력했지. 그래서 국가건설을 한 거 아니요. 그리고 많이 낳는 이유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당시에는 힘 닿는 대로 낳을 수, 물론 시작점도 되게 빨라요. 왜냐면 여러분 할머니나 이렇게 여쭤보면 뭐 한 20살에 갔어요. 뭐 18에 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작점도 빠르고 그때는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유는 많이 죽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돌이나 백일이나 이런 것들을 성대하게 하는 게 안 죽는 거에 대한 추구거든요. 백일은 왜 백일인지 알지? 백일 지나서 백일. 돌은 왜 돌인 줄 알아? 돌았다 그래서 돌이야.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그래서 돌았다고. 돌았다고. 옛날 명칭들이 원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100일보다 돌이 훨씬 더 오래된 명절이, 오래된 유풍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돌은 한국말이고 100일은 한국말이 아니야. 100일은 한자로 쓸 수 있다. 100일 한자로 써진다. 돌 한자로 안 써진다. 한자로 안 써지는 게 다 오래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3시 30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11시 15분 뭐 이런 거. 앞에 2시, 3시, 4시 이건 한자로 안 써져. 뒤에 30분, 45분, 50분 이거는 한자로 써진다. 한자로 써진다. 그러니까 원래 시간만 결정하던 문화가 있고, 그게 고대 문화고 더 오래된 문화고, 거기에 한자가 들어오면서 분을 계산하는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는데도 3시 30분이 써지나? 이걸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사망보험이야. 사망보험 들어야 돼. 3시는 3시잖아.
이 셋은 우리나라 말이잖아. 2시, 3시, 4시 다 우리나라 말이잖아. 3시라고 안 하잖아. 3시 30분 이렇게 안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게 적층적으로 이분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많이 나오는 걸수록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한자어가 없어요. 이러면 오래된 거거나 안 그러면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자식들을 낳다 보면 뭐 8을 낳았어요. 혼자서. 그러면 이 중에서 한 5 키우고 셋에서 넷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이지. 차라리 아예 어렸을 때 죽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뱃속에서 유산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한참 키우다가 한 3살, 4살 이러다가 죽으면 진짜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허난서런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 이게 한참 키우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저도 그런 분이 있었었거든요. 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외아들인데 요즘은 다 그렇잖아. 근데 군대 가서 사고사라고는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의문사고. 야, 이거 미쳐 죽는다 진짜. 부모 입장에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후고잖아. 유골 함으로 20대 한참 20대 초반 애가 가서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유골 함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거 진짜 미치지.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아마 부모면 못 잊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자식이 서너 실해도 안 될 거야. 그게 아마 부모 마음일 거야. 그래서 한참 키우다가 애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얘를 어떻게 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유교 룰에는 부모는 자식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좀 지나서 그랬는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삼촌인데 6.25 때 군인으로 갔다가, 군인으로 간 것도 아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체포가 간 거야. 그게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런 영화 봐봐. 그러면 그냥 징병을 하는데 그냥 길에서 잡아가지. 그래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너 타. 야, 그렇게 끌려갔다가 국가를 위해서, 물론 국가가 비상사태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래. 그랬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서 군대 가서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건 뭐 제사 지내나 마나 뭐 어쩌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고,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지, 안 그러면 뭐 원기가 된다는 또 오만 또 얘기들이 있을 때니까, 부모 입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같이 컸었던 무슨 뭐 형제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 아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보셨던 얘기들이잖아. 저만 본 게 아니고. 집에 그런 분이 있어. 찾아보면. 우리가 아픈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이모나 이렇게 한참 어렸을 때 잘 컸는데 그 이모나 고모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지금으로는 죽으라고 고사 지내도 안 죽는 게 예전에는 그냥 죽었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아니, 맞잖아. 그냥 시름시름하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친구인데 저 친구는 뭐 자식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친해.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꼽아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리는 사람.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냥 추모만 해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제사 문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에 편입시켜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제사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사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교에서
이 재계, 이건 룰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추모의례예요. 이거는 추모의례고,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게 밥 주는 의례예요. 밥 주고 그 공동체들이 밥을 나눠 먹고. 룰 자체가 완전히 달라. 글자만 다른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 제자는, 요 제사할 때 요 제자는 요게 고기고 육달월이거든요. 고기 육자에 고기를 또 놓고 많이 놓고 귀신들이 와서 보는 거야. 그래서 밥 먹는 거야. 밥 먹는 거.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밥 먹는 거라고. 재계는 목욕 재계하고 우리가 국군의 날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현충일 이런 때 추모하는 그런 의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는 밤문하고 와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걔네는 또 밤에 먹어요. 유교가 생각하는 또 그런 분들은 야식을 이끌었잖아. 이게 지금 야식을 이끈다고. 이거는 난문화라니까. 완전히 달라. 이건 난문화. 이거는 밤문화예요. 그래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 하는 거고, 이거는 난문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례나 이런 게 이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난문화고 차다자를 쓰는 게 불교 추모 의례이기 때문에 차다자를 쓴다. 그래서 차례지. 유교에서 차 올리드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 그래서 요게 달라. 그런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백중, 천도입니다.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거죠. 천도. 이렇게. 이게 근데 우람분절 이런 거 해도 밥 올리고 비슷하던데요? 2000년 동안 있으면서 비슷해진 거예요. 서로. 그러면 여기서만 영향을 받았느냐? 절하고 향 피우는 게 전부 불교 거라니까. 얘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닮아간 거예요. 2000년 동안.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DNA 구조상 부모, 그 다음에 형제가 닮았지만 수십 년을 다 결혼해서 따로 살다 보니까 형제끼리 있으면, 형제나 자매끼리 있으면 덜 닮았고 오히려 욕하면서 남편하고 서로 이렇게 아이고 저놈의 영감쟁이 진짜 씨 이러면서 닮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닮았다고 해서 같은 거냐? 아니죠. 왜? 부부가 아무리 수십 년을 살면서 비슷한 행동들을 보이더라도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꼭 지혜비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게 외탁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예전에는 썼던 표현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많이 들었던 표현이고, 여러분도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박한 양반도 썼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 연세면. 근데 요즘은 감히 그런 표현은 못 쓰지. 지금 시절 자체가 바뀌었잖아. 근데 봐봐. 이게 굉장히 재밌다. 지혜비 닮아갖고는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 전체를 욕하진 않아. 근데 이거는 외탁이라는 표현은 그 집 전체를 욕하는 거야. 데미지가 좀 틀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할 때도 부모는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데, 외탁은 부모를 건드리는 거예요. 외탁은 부모를 건드리는 거야. 외탁이 외가의 기운을 탔다. 그거는 불순한 기운이다.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으로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애가. 근데 내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 상태 안 좋은 저쪽 기운이 애를 패려놨다. 집에서 말이야,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애 교육도 안 시키고. 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가 진짜 뒤지게 만든다.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올려주고 싶은 분을 중심으로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직계만 올려주는 거고, 그런데 이쪽이
불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세력이 점점 약화됐고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같이 패키지로 묶는 바람에 묶지 말고 이걸 빨리 추몰하고 바꿔야 되는데 자꾸 비슷한 걸로 냅뒀다가 지금 약화됐는데, 그래서 이쪽에 원래는 이쪽에서 안 올리던, 집게 안 올리던 분들 중심으로 올리는 게 이거였는데 지금은 집게도 올리고 에브리바디 그냥 뭐 다 올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 할로윈이지. 우리 전통의 그런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거는 우람분절,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9월 9일 중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거듭됐다. 주역에서 숫자 9가 양이기 때문에 9월 9일은 양수가 겹쳤다. 그래서 중양이에요. 거듭됐다. 양기가 중복됐다. 그래서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상태가 메롱인 사람들을 거기다가 꽂아만 놓으면 쫙 빨리 올라간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중양절이 죽었어요. 죽었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있어. 근데 저는 조선시대 때 아마 정책적으로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합동으로 놔두는 거는 조선 유교 인식이 강한 사람 입장에, 성리학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합동으로 무슨 뭐 제사를 지내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절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합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합사라고 하는 거는 부모나 이런 정도가 합사 대상인 거지, 너하고 같이 제사를 합동으로 한다? 경로당 같은 거거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남녀 7세 부동성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근데 여기는 제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제계기 때문에. 약간 축제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례도 그게 가능해. 추석이나 명절 차례에서도 그게 가능해. 그래서 요 흐름들은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고, 불교는 원래는 이거예요. 닮아서 마치 이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르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낮에 한다는 거. 그리고 불교 천도 중심은 하이라이트는 경전을 읽어주는 거예요. 경전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를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금강경을 읽고 뭐 이렇게 보통 그 경전은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왜 금강경이냐는 내가 전에 저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오늘은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 다음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